지금 이 습관을 그대로 두면 겨울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고 혈관이 점점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30년 동안 생강과 따뜻한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만큼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단순히 향신료로만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불씨가 점점 꺼지고 있다는 신호를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거든요. 요즘 밤마다 손끝이 시리거나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지거나 체온이 36도 밑으로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불균형의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냄새 제거용이나 요리 양념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생강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깨지 않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부엌 속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여러분의 순환을 살리고 면역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용법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잘못 쓰고 계십니다. 공복에 먹거나 너무 진하게 끓이거나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냉기, 그 피로감, 그 답답함은 사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속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결국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하지만 생강을 제대로만 쓰신다면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따뜻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속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몸속 냉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74세의 김영호님이 제 연구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몇 해 전부터 손발이 늘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어깨가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진통제만 찾다가 결국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졌답니다. 김영호님은 겨울이 오는 게 두려웠다고 하세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고 밤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뻣뻣해서 한참을 움직여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끓여준 생강차를 일주일간 꾸준히 마신 뒤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더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훨씬 가볍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 한 잔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불씨를 되살리는 습관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김영호님처럼 많은 분들이 생강의 힘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요리할 때 조금 넣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생강은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리고 면역을 강화하는 정말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 생강만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천연 재료가 드물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고 순환이 느려지는데 이때 생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의 경우처럼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기를 불러오는 습관과 생강의 역할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겸 냉기와 순환 저하를 다스리는 생강의 과학적 효능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말초 혈류량이 평균 27%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정희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신 뒤 발끝이 전혀 차갑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맨발로 있어도 따뜻하다고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위가 자극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식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고열이 있거나 심한 탈수 상태일 때는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생강이 체온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열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으로 생강이 소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잖아요.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으시죠? 생강은 유액 분비를 촉진해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강이 위장 운동을 평균 30%나 촉진한다고 합니다.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고 가스도 덜 차게 되는 거죠. 72세 이명숙님은 식사 후에 생강 절임 몇 조각을 씹어 드시는데요. 그 후로 속쓰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이전에는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왔는데 생강 절임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식사가 훨씬 편해졌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 생강 절임 한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위험이 심할 때는 생강 양을 반으로 줄이셔야 해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요즘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로 면역력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백혈구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잖아요. 백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강 추출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와도 생강 성분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65세 박성철님은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렸는데 매일 생강차를 마신 후 1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세요. 박성철님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날씨만 조금 변해도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팠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후로는 환절기가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기상 후에 미지근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 면역 스위치를 켜보세요. 단, 꿀을 섞으실 때는 너무 끓이지 마시고 60도 이하로 식힌 후에 넣으셔야 해요. 꿀의 영양소가 열에 파괴될 수 있거든요. 환절기마다 감기나 콧물이 잦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시거나 잠이 얕으시죠?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체온 리듬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잠이 잘 오거든요. 생강이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연구소에서는 생강차를 마신 그룹의 수면 효율이 1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수면 효율이란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깊게 잔 시간의 비율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잠을 잘 자는 거예요. 69세 장미라님은 잠자기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데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새벽 2시, 4시에 꼭 깼는데 생강차를 마신 후로는 아침까지 푹 자신다고 하세요.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생강홍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시면 홍차 대신 생강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차에도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마지막으로 체온 회복과 피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몸의 말초 온도를 높여서 냉증을 완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12%나 증가한다고 해요. 대사가 활발해지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생강을 2주 이상 섭취한 고령자 82%가 피로감 완화 효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높은 비율이죠. 70세 송정호님은 겨울철 무릎 통증이 줄고 오후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송정호님은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의자에 앉아만 계셨대요. 그런데 생강차를 오후에 한 잔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오후 3시경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순환을 회복해보세요. 다만 하루 6잔 이상은 피하시고요. 위가 편안한 시간에만 드셔야 합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오후에 유난히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알았다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엌 속 생강을 매일의 건강 습관으로 바꾸는 생활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생강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체온을 0.5도만 높여도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체온이 가장 낮거든요. 이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체온을 살짝 올려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공복에 드시면 위가 자극될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생강 한 조각과 흑설탕 조금, 그리고 뜨거운 물 200ml를 넣고 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흑설탕은 백설탕보다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더 좋아요. 아침 첫 한 잔으로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생강절임으로 식사를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후에 생강절임을 몇 조각 먹으면 위산 분비를 도와서 입맛을 되살려줍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강이 매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는 거죠.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식초에 24시간 담가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소금 양은 줄이셔야 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염분 과다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식사 후에 속이 무거울 때 절인 생강 몇 조각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입안에서 톡 쏘는 맛이 느껴지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꿀생강으로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꿀과 생강의 항균 작용이 합쳐지면 기침이나 목심을 완화하는 데 정말 좋아요. 환절기나 겨울철에 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세요. 3일 정도 지나면 생강에서 성분이 우러나서 꿀이 더 진해집니다. 하루에 한 스푼씩 떠서 따뜻한 물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면 꿀량을 줄이셔야 해요. 꿀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침마다 목이 따갑고 기침이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꿀생강차를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목의 점막이 튼튼해지고 기침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꿀생강으로 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찜질로 아랫배 냉기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이 많으세요. 아랫배가 차가우면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생강의 열성분은 복부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두툼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세요. 타지 않을 정도로만 구우시면 됩니다. 그걸 수건에 싸서 복부에 20분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을 한 겹 더 덮으셔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에 복부나 다리가 쉽게 차가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생강찜질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해보세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강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휴대가 간편해서 외출 중에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실 수 있어요. 다만 품질 인증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생강가루가 많이 나와 있는데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유기농 인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수프에 1g 정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1g은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 중에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생강가루는 정말 간편해서 여행 갈 때도 챙겨가시면 좋아요. 낯선 환경에서도 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생강을 제대로 알고 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마무리에서 그 이유와 실천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속 냉기를 막고 순환을 되살리는 천연 조력자라는 걸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바로 생강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공복에 먹으면 위가 쓰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적정량으로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냉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수축하고 면역력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 통증이 생기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냉기를 방치했다가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 외출조차 못하셨고 또 어떤 분은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간단한 집안일도 못하게 되고 외출도 두렵게 되고 결국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하지만 생강을 습관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속이 편안해지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손발도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는 푹 잘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생강 습관을 시작한 후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다고 하세요. 겨울이 두렵지 않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고 무엇보다 몸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단지 생강 한 조각으로 가능하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매일 꾸준히 마시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 몸속 온도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어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손발이 따뜻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생강차를 만들기 귀찮으시다면 생강절임이나 생강가루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궁합이 정말 좋은 또 다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흑설탕과 홍차의 따뜻한 조합법입니다. 이 조합은 생강의 효능을 더욱 배가시켜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 체온 유지에 정말 탁월합니다. 흑설탕의 미네랄과 홍차의 항산화 성분, 그리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보셔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몸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방법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유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 지혜백화점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해 매주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생강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